자, 이제부터 지난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제너릭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제너릭에 관련돼서 비슷한 게 있어요. 비슷한 게 아니라, 어레이 리스트라는 게 있는데, 일단 그걸 하기 전에 제가 배열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리스트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설명을 좀 깊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배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써요? 배열 같은 경우는 뭐 여기다가 내가 숫자 저장할 때 하면 이렇게 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저장해서 쓰는데, 간단한 예제부터 한번 그냥 해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아티클이라 쓰고, 그 다음에 아티클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 배열이죠. 근데 이 앞에 이건 뭐라 했어요? 클래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거 보고 여러분들 무슨 생각 들어야 돼요? 아, 아티클 클래스라는 게 존재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아티클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 얘는 id라는 걸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레지데이트라는 걸 가지고 있다고 그냥 해볼게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 아티클. 자, 생성자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자, 생성자가 뭔지 아시죠? 생성자라는 거는 객체가 만들어질 때 딱 한 번 실행되는 녀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여러분들이 아티클이라는 생성자를 만들면, 생성자 아니라 아티클 객체를 만들면 이런 식으로 만들잖아요. new 아티클 해가지고, 그죠? 이런 식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뭐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비어있는 생성자가 실행되겠죠? 근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채워져 있는, 그러니까 즉 매개 변수를 받는 생성자 메서드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string regiDate.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this id 이런 식으로 코드를 써줄 수 있다. 자, 굉장히 편하죠. 알아서 얘가 이제 쓰게 되면 만들어주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러면 요게 만약에 요거 비어있는 생성자가 없는 경우에는 요거 실행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안 된다 했습니다. 자, 얘는 여러분들이 요게 실행이 되려면 일단 인자값을 받아야 하는데 인자값이 없잖아요. 그죠? 인자값을 넘겨주게 되면, 두 개를 넘겨주면 요 생성자 메서드가 실행되는 거고, 만약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요걸 하나 더 만들었다? 그러면 얘는 뭘 선택하냐면 요 녀석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생성자 메서드가 자바가 알아서 유연하게 선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일단은 요런 식으로 만들고, 제가 여기다가 아티클 그냥 1이라 써볼게요. 그 다음에 아티클 1.id라고 써볼게요. id. 당연히 그러면 여러분들 객체 만들고 나서 id 값 출력하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기 때문에 0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0. 자, 0 나올 수밖에 없는데, 자, 왜 0이에요? 일단 여기에 여러분들 값이 이렇게만 썼다 해가지고 값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만들어지자마자 값이 들어가게끔 하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this.id에다가 1 이런 식으로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러면 실행하면 요 밑에 있는 요 생성자 메서드가 실행됐기 때문에 id가 뭘로 나온다? 1이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하나 더 써봅시다. 자, 하나 더 쓰게 되면 여기다가 아티클 2라고 하고 하나 더 쓰게 되면 뭐가 출력돼요? 당연히 얘도 마찬가지 1이 출력되겠죠. 그러니까 이것 또한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static int last id라는 변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건 뭐예요? 스태틱 변수죠. 자, 스태틱 변수는, 스태틱이라는 건 언제 실행된다? 프로그램 실행되면 딱 한 번 실행되는 녀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실행되면서 얘도 같이 메모리상에 로딩이 된다. 그러면 일단 왜 제가 이렇게 만들었냐, 이걸 잘 기억하세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이렇게. 자, 얘는 클래스예요. 클래스. 그 다음에 객체가 몇 개? 하나. 그 다음에 두 개가 있죠. 그죠?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티클 객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얘도 지금 int id 하나, 그 다음에 string regiDate 하나, 그 다음에 얘도 int id 하나, string regiDate 하나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스태틱으로 만든 last id는 어디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 클래스에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이거는 스태틱으로 만들게 되면 이 녀석은 뭐라 했어요? 공공자라고 했잖아요. 공공재, 공공자원이라 했죠. 그러면 얘도 이걸 가져다 쓸 수 있고, 얘도 각각 여기에 접근해서
그 해당하는 값을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스태틱의 특징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공공재다. 공공재. 그러면 스태틱 변수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클래스 안에 생성자 메서드가 있는 것처럼 스태틱 전용 메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스태틱 전용 메서드를 여러분들이 써주는 게 가능해요. 자, 스태틱 메서드 같은 경우는 인자값 받고 그런 게 없습니다. 자, last id를 0으로 세팅해 줄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이거는 이제 일단 설명드리면 스태틱 전용 생성자 메서드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스태틱 전용 생성자다. 얘는 언제 실행되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자바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생성자 메서드 같은 경우는 객체가 만들어지면 메서드가 실행되는 반면에 스태틱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딱 한 번만 실행되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객체 만들 때마다 얘가 실행되는 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실행이 되면서 last id가 뭘로 세팅된다? 0으로 세팅이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0으로 세팅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last id를 0으로 세팅을 해놓고 제가 여기다가 아티클 생성자를 만들 때 last id를 뿔뿔이라 할게요. 뿔뿔. 그 다음에 1 대신에 last id라고 넣어볼 거예요. 자, 뿔뿔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id 값을, last id 값을 1씩 증가시키겠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1 출력되고 여기서 뭐가 나온다? 2가 나올 거예요. 왜? 처음에는 0이었지만 최초의 last id가 세팅됐을 땐 0이잖아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됐을 때. 그러면 0일 때 요 생성자 메서드가 실행되면서 뭐가 실행되는 거예요? last id의 값이 1씩 증가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실행됐을 때 last id의 값이 1 증가되고 해당 인스턴스 변수에 1이라는 값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때는 뭐 나온다? 1 나올 테고. 그러면 이때 지금 객체 또 만들고 이때 id는 뭐가 나오겠어요? 이때는 2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실행해볼까요? 자, 실행하면 정말로 1과 2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아티클 생성자에다가 이런 걸 써볼게요. 자, 여기서 this라고 쓸 수가 있는데, 자, 이거는 좀 알아두면 좋은데 많이 쓰진 않지만, 아티클 생성자 메서드 안에 this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last id를 써볼게요. last id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다가 레지데이트에 관련된 거니까 오늘 날짜가 몇이에요? 0409죠? 그죠? 지금 시간이 몇 시야? 그냥 19시 28분 00 이런 식으로 썼어요. 대충. 자, 그러면 여기서 this를 여러분들이 쓰고 this 소괄호 안에 인자값이 하나, 두 개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this는 누굴 실행하는 거냐면 밑에 있는 생성자 메서드 요 녀석을 말하는 거예요. 인자값을 두 개 받는 생성자 메서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즉 얘가 할 일을 여기서 this를 호출했기 때문에 누구한테 미룬다? 이 녀석한테 미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는 일단은 last id 뿔뿔은 그대로 두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 녀석이 할 일을 얘한테 미룬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뭐부터 실행된다고요? 얘부터 실행된다고요. 그러니까 스태틱 붙은 것들이 딱 한 번 실행된다고요. 그 다음에 얘가 last id 어쨌든 0으로 세팅되면서 그 다음에 객체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객체가 만들어질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녀석이 이 녀석을 실행시킵니다. 그러면 last id는 처음에 뭐죠? 0이죠. 0 플러스 1은 뭐예요? 1이죠. 그러면 1이니까 이 녀석한테 거기에 1 들어가고 날짜 집어넣고, 그러면 인스턴스 변수에 1과 해당 날짜를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얘가 실행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가 돼요? 자, 얘가 실행되고 이 녀석이 실행되고 그 다음에 요 녀석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때는 또 뭐가 나온다? 2가 된다. 그러니까 1, 2가 나오는 거는 큰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굳이 last id 같은 경우는 쓸 일은 없는 거죠. 왜냐면 어차피 생성자 메서드를 실행하면 얘한테 그 일을 미루기 때문에. 그래서 실행하면 그죠. 자, 여기서 last id를 이제 뿔뿔을 해줘야죠. 제가 이제 잘못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last id 뿔뿔을 해줘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여기서 1을 집어넣었지만 객체라는 건 뭐예요? 객체가 아니라 메서드라는 건 뭐예요? 함수는 실행되고 그 데이터가 들어갔다가 함수가 끝나면 사라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생성자 메서드를 실행시켜줘 그 값을 2로 또 증가를 시키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자, 그래서 0에서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1 나오고 여기서는 2가 나온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를 제가 배열을 이용해 볼 건데 어떻게 할 거냐, 아티클 그 다음에 아티클스라는 걸 써볼게요. 아티클스라 써고, 자, 그 다음에 자, 참고로 여러분들이 배열도 객체가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아티클 1, 아티클스 0번째에다가 아티클 1, 자, 이런 식으로 넣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요 배열이라는 건 뭐밖에 못 넣는다? 리모컨밖에 못 넣죠. 아티클은 게시물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new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열 객체를 선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new 아티클을 써주셔야 된다. 한 10 정도라 잡을게요. 그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게시물을 10개 만든 게 아니죠. 게시물 리모컨 10개 꽂을 수 있는 배열 하나, 그 배열 객체의 리모컨이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 그러면 얘를 통해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요거에 의해서 생성된 녀석들을 조종할 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게 가능하겠죠. 아티클 0번째에다가 new 아티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네 리모컨 꼽을 수 있는 녀석인 거죠. 그냥 한 이 정도 해볼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티클 0번째 .id 출력하면 뭐 나오겠어요? 당연히 실행하면 1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1.id 하면 뭐 나온다? 2 나올 테고요. 그 다음에 2id 하면 당연히 뭐예요? 3 나오겠죠. 왜냐면 0번째 꼽혀있는 리모컨, 1번째 꼽혀있는 리모컨, 2번째 꽂혀있는 리모컨, 이때 생성되면서 실행되면서 라스트 아이디가 계속 1씩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0, 여기서는 1, 다시 여기서는 1, 2, 3 이런 식으로 출력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어가 볼 건데 이게 얼마나 안 좋은 코드인지를 좀 보여드릴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우리가 이런 식으로 썼을 때 코드가 나오긴 하지만 제가 이걸 3으로 바꿔볼 거예요. 3. 자, 3으로 바꿨어요. 당연히 1, 2, 3, 4 나오겠죠? 그쵸? 1, 2, 3, 4 나오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뭘 만들 거냐면 게시판이라는 걸 실제로 만들어 볼 건데, 고객한테 어떤 명령을 받는데요. 고객한테 예를 들어서 뭐 게시물을 추가해 달라는 그런 add라는 명령을 받았대요. 그러면 재빠르게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된다? 당연히 고객이 어떤 신청서, 뭐 나는 제목과 내용을 뭘 쓰겠다, 그런 신청서를 제출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제목을 내용을 받아가지고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겠죠. 근데 고객이 입력한 게시물이 4개 이상인 줄 몰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만약에 지금 이게 지금 10이니까 가만히 있지 4개래요. 그러면 고객이 4개 이상을 넘어서게 되면 우리가 게시물을 입력받을 수 있어 없어요? 없겠죠. 왜냐면 지금 이거는 맥시멈 사이즈가 4개잖아요. 4. 그죠? 그러니까 게시물을 4개 입력받을 수 있는 건데, 그러면 고객이 더 입력받겠다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잠깐 고객한테 프로그램 사용하지 말라고 해놓고 잠깐 프로그램 껐다가 이걸 10으로 증가시키던지 그런 식으로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싸리 굉장히 많이 잡아가지고 코드를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또 단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1000으로 잡았기 때문에 객체가 몇 개 만들어지는 거예요? 1000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000개 담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1000개가 만들어진 건 아니고 1000개를 담을 수 있는 리모컨의 복사본이 만들어진 건데, 이런 식으로 하면 메모리를 엄청나게 많이 잡아먹는다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쓰면 별로 안 좋다.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만약에 3이라 썼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자, 여러분들 이거 3이라 썼다 해가지고 마지막 인덱스가 3인가요? 아니죠. 이 녀석의 마지막 인덱스는 뭐예요? 2죠. 그렇게 되면 실행하면 뭐 나온다?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드 나오는 거죠. 그죠? 어레이 인덱스가 뭐예요? 배열의 인덱스를 경계선을 너 벗어났다. 실행 중에 넘어진 에러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다 쳐도 제가 1000이라 잡고 한번 그러면 출력을 해봅시다. 인트 i 향상된 포문을 쓰지 않고 한번 해볼게요. 그냥 4 i 뿔뿔. 자,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 다음에
자, 코드가 이런 식으로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당연히 출력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겠죠. 깔끔하게 내가 하나, 둘, 셋, 네 개까지. 그러니까 요 녀석까지 출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요거 어차피 이렇게 쓸 바에는 뭐 쓰는 게 나아요? 아티클스 랭스라고 쓰는 게 낫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 오류나요. 왜 오류날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코드 쓰고 아티클 랭스 하게 되면 이건 뭐 들어와요? 1000 들어와 버리겠죠. 1000. 그죠? 그러니까 1000이 들어오기 때문에 얘가 돌다가 세 번째 거에서는 출력이 되지만 네 번째 거, 즉 정확하게는 네 번째 인덱스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 인덱스에는 id 값이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도 않을 뿐더러 연결되어 있는 객체가 있다, 없다? 없겠죠. 그죠? 네 번째 인덱스에는 연결되어 있는 객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객체가 연결되지 않은 녀석한테 일시키면 널 포인터 이 섹션 나온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배열이란 녀석은 자기 안에 데이터가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얼마나 들어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게 되면 나머지 그 인덱스에는 그냥 쓰레기 리모컨이 박혀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쓰레기 리모컨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뭐 할 거냐면 이렇게 써볼게요. 인트 아티클스 사이즈라고 그냥 코드를 쓰고 그냥 0이라 써볼게요. 0. 그 다음에 여기서 객체를 만들 때마다 아티클 사이즈의 개수를 1씩 증가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좋지 못하지만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1씩 증가시켰기 때문에 랭스 대신에 여기다 뭐 쓸 수 있다? 아티클스 사이즈라 쓰는 게 가능해요. 그러면 여기다가 4라고 했어도 얘를 아무리 많이 잡고 여러분들 이렇게 했어도 깔끔하게 어디까지만 나온다? 이 녀석의 사이즈까지만 나오는 거예요. 왜? 처음에는 0이죠. 담고 1이죠. 2죠. 3, 4, 5잖아요. 그럼 얘는 5잖아요. 그러니까 0부터 4까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가 아무리 이걸 많이 잡았다 하더라도 스마트하게 계속 그 사이즈의 개수를 세고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있는 것만 출력할 수 있는 거죠. 자, 배열의 장점은 뭐예요, 여러분들?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를 묶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찍은 사진이 4만 장이 넘어요. 그러면 그걸 폴더 없이 관리한다고 하면 굉장히 관리하는 게 어렵겠죠. 그죠? 그런데 묶을 수 있다는 건 제가 뭐라 했어요? 축복이고 굉장히 좋은 거라 했어요. 근데 단 묶을 필요가 있는 데이터는 묶는 게 좋은 거라 했죠. 근데 배열이라는 녀석은 조금 투박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폴더가 되게 웃긴 게 파일을 몇 개 더 넣으려고 하려면 더 넣을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든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즉 넣을 수 있는 한계가 존재한다. 한계가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이거는 굉장히 좋지 못한 코드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뭘로 바꿀 거냐면 점점 리스트라는 걸로 개선을 해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코드를 쓰고, 자, 이번에는 exam2를 하나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xam2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들 거냐? 지금 요런 식으로 쓴 게 예제 1번이에요. 예제 1번. 자, 이거보다 훨씬 더 깔끔한 게 있어요. 바로 리스트라는 세상이 있는데 얘는 예제 2번입니다. 리스트라는 거는 굉장히 똑똑해서 자기가 기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데이터가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이 녀석이 알아서 기억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 녀석을 안 쓸 거예요. 안 쓸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안 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안 쓰면 당연히 에러 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 뭐라고 쓸 거냐면 array list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코드를 써요. 요런 식으로. 자, 일단은 생성부터 차이가 있죠. 배열은 어떻게 썼어요? 요렇게 썼잖아요. 요렇게. 근데 선택 장애가 있는 개발자라면 대체 내가 1000개를 할지 200개를 할지 100개를 할지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그냥 이런 식으로 만들기만 하면 되고, 넣을 때도 어떻게 넣으면 되냐면 리스트 전용 함수가 존재해요. articles add가 바로 넣는 거예요. new article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일단 이 차이가 느껴지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일일이 사이즈 넣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0이라 썼으니까 0번에다 넣으면 안 돼. 그러니까 사람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add만 해도 알아서 늘어나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0번째 인덱스, 1번째 인덱스, 2번째 인덱스, 3번째 인덱스에 내부적으로 꼽힌다고요. 뭐가? 리모컨이. 좋은 점이 뭐냐면, 자, 리스트의 좋은 점. 자, 일단 기억하는 것을 자기가 알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즉 int article size 아까 만들었던 거 그거 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가 new article 했던 거 있죠? 이런 식으로. 자, 요것도 할 필요 없어요. 왜? 사이즈를 내가 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왜? 데이터를 넣으면 알아서 들어간다. 착착착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얘는 사이즈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라는 함수를 써주면 되고, 그러면 사이즈는 뭘 리턴하냐면 이 녀석의 개수. 얘가 지금 4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4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를 여러분 만약에 한 번 더 쓰죠? 그러면 이건 5로 변환되는 거예요. 알아서. 근데 꺼낼 때 배열이랑 좀 달라요. 배열 같은 경우는 0번째, 1번째, 2번째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다면 얘는 articles get i라고 써줘야 돼. 이런 식으로. i. 자, 이게 이제 단점인 건데, 그러니까 얘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쓸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당연히 리모컨이란 말이야. 리모컨이기 때문에 출력하면 리모컨 주소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쓸게요. article 그 다음에 자, 아이고, 이런 식으로 형변환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get이 뭐냐면 리스트에서 데이터를 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형변환을 해준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실행하면 지금 뭐예요? 아이디를 안 넣군요. 자, 아이디를 넣어줘야면 이런 식으로 1, 2, 3, 4, 5가 잘 나오죠. 그러니까 알아서 데이터가 나오는데 어떤 코드가 보여요? 어떤 코드가 좀 나와요? 얘가 훨씬 더 나은 거죠. 누구에 비해서? 이 녀석에 비해서. 굉장히 편하죠. 자, 얘의 단점은 일단 뺄 때 여러분들이 형변환을 해줘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긴 해요. 그죠? 그러니까 형변을 해주던가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여기다가 articles에서 get id, .i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형변환을 해주긴 해야 돼요. 왜냐면 id라는 게 정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티클 리모컨으로 형변환을 해줘야 된다.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넣게 되면 이 녀석이 여기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이 녀석으로 여기에 들어갈 때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알아서 들어가긴 하지만 들어갈 때 이 녀석의 타입이 객체 타입, 즉 아티클 타입이긴 하지만 오브젝트로 인식이 되서 여러분들 뺄 때 이 녀석이 어떤 타입인지를 정확하게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써줘야 돼요. 자, 근데 이거보다 더 편한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바로 예제 3번이에요. 자, 예제 3번인데 그러면 예제 3번은 어떻게 쓰냐. 자, 요거 좀 복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지금 코드 쓰느라 바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집중해서 그냥 들으세요. 여러분들 코드 쓰는 시간은 어차피 드릴 거니까 늘 말씀드리죠. 여기다가 이거를 이렇게 쓸 필요 없이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돼요. 자, array 리스트인데 여기다가 꺽쇠를 한 다음에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rray 리스트라는 거는 하나의 데이터만 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동일한 데이터를 품는 건 똑같은데 여기다가 여러분들 아티클이라고 명시를 하게 되면 이 리스트 자체가 들어온 데이터를 아티클 타입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이 이렇게 데이터 타입을 명시했기 때문에 얘는 아티클만 취급하는 녀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 아티클스 애드 해가지고 10 넣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10은 정수잖아요. 그러니까 정수기 때문에 이런 건 처리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다가 여러분들 new 아티클 하는 거는 이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쓰면 실행해보면 에러 나겠죠? 당연히. 왜냐면 incompletable type int cannot be converted into article. 왜? 그러니까 너가 이거 int 타입인데 아티클 타입이 아니다. 이상한 거 넣지 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티클 타입만 이런 식으로 넣어줘야 된다.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출력해보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런 식으로. 자, 얘는 좀 향상된 포문으로 출력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자, 보시면 깔끔하게 1, 2, 3, 4, 5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있어요. 자, 4번은 별건 아니에요. 4번은 어떻게 하냐? 자, 4번도 한번 출력을 해볼 건데. 자, 얘는 예제 4번이라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똑같이. 자, 이게 쉽게 말하면 버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어레이 리스트는 어레이 리스트지만 무슨 버전? 아티클 버전. 그러면 숫자만 담는 거는 뭘까요? 정수는 인트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쓰려면 인티저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쓰면 이거는 정수만 담을 수 있는 녀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일단 여기 아티클 타입, 얘도 뒤에 아티클 타입이죠? 그러면 똑같으면 뒤에 타입이 생략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가 어레이고 뒤에가 어레이면 앞에 어레이 생략하는 게 가능해요. 이게 실무에서 쓰는 코드입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뒤에는 지우면 안 돼요. 이게 실무에서 사용하는 코드고, 여러분들이 요 리스트라는 걸 쓰려면 위에 요 두 개를 반드시 임포트 시켜줘야 돼요. 물론 인텔리제이는 여러분들이 요거 쓰기만 해도 알아서 임포트가 되기 때문에 굳이 신경 쓸 필요는 없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실무 수준에서 쓰는 코드인데 이 생김새가 좀 희한하죠. 우리가 나중에 이제 게시판이라는 걸 실제로 만들 건데 고객이 뭐 몇백 명인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글을 100개 쓸지 1000개 쓸지 1000개 쓸지 모른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배열을 이런 식으로 담아두게 되면 불안하죠. 왜냐면 사이즈가 정해져 있잖아요. 아니면 또는 엄청나게 많이 늘려놨다 하더라도 메모리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가 느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리스트를 쓰게 되면 리스트라는 건 아주 유연한 녀석이에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넣으면 그거에 맞게끔 알아서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다. 그래서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면 아까 거보다 어때요? 예제 3번보다는 이게 훨씬 더 편한 거죠. 실행해보면 똑같이 1, 2, 3, 4, 5가 출력이 되겠죠. 자, 요게 바로 실무에서 사용하는 코드다. 자, 이게 바로 뭐다? 리스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